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TK주캠스고요. TK주캠스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K주캠스 같은 경우는 질산에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회사죠. 그리고 이런 질산을 토대로 DNT나 이런 MNB를 생성한다라는 거죠. 질산에다가 이제 톨루엔을 결합하게 되면은 DNT가 되고, 벤젠을 결합하게 되면은 이제 MNB가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질산에 암모니아를 더하게 되면은 이런 초안이 형성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KG 켬스는 이 질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또 질산의 강점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TKG 켬스가 여수 공장에 지난달 31일 이런 질산 6공장에 대해서 상업 생산 개시를 했다. 그래서 이런 상업 생산 개시를 통해서 TKG 켬스는 질산 등 제품 생산량이 약 연간 270만 톤으로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270만 톤에 대한 수치는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 부분에서도 질산 최강자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수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산의 강점을 보이는 TK주캠스는 국내에서 90%를 담당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TK주캠스가 질산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가 있었죠. 근데 이제 하나가 직접 이제 또 질산 생산에 나섰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TK주캠스가 이런 질산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한테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가 질산 공장을 차리다 보니까 되니까 이런 시장에서 하나가 조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질산 자체가 쓰이는 부분들이 뭐 반도체,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만큼 필수 소재긴 하지만 이 질산 같은 경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높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산 자체의 특성이 인화성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운반과 안전 관리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그렇게 질산 시장을 많이 이제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K주캠스 같은 경우는 이런 질산 시장에서 하나 말고는 딱히 새로운 수요처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조금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TKG 캠스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약점이 될 수 있긴 해요. 약점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런 질산 부분이 우리 이제 생활에 쓰일 수 있는 모든 물건들에 대한 필수 소재다라고 아까 전에 설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경기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어떤 가구, 건설 내장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을 때 질산이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침체가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질산에 대한 수요도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또 인화성이 높다 보니까는 질산 같은 거는 장기간 이제 운반을 하게 되게 된다면 안정성에 살짝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에 조금 많이 의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경기가 조금 좋을 때, 나쁠 때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런 질산의 필수 소재를 많이 쓰인다라고 했지만은 반도체와 자동차에 많이 쓰인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와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이런 수요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시장 수요 성장세를 보게 되면은 이런 자동차의 판매량이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부터 조금 완만하게 증가를 했고, 이제 완만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조금 주춤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올해 산업 수요 전망에 있어서도 이렇게 자동차의 주력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내수나 북미 유럽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성장세가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전년 대비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올해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될지 모르는 상태고 조금 둔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르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이런 2024년도부터는 어떤 AI에 대한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조금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챗GPT로 HBM이나 뭐 차세대 기술인 CXL이 두각이 되고 있고, 그러므로
온디바이스 AI에 맞는 반도체에 대한 사용 증가와 이런 메모리가 많이 발전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가 21년도 수준의 호황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4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시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프라 구축 단계다. 그리고 이런 구축 단계인 만큼에서도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는 24년도보다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TKG 캠수의 질산 사용량이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TKG 캠스가 22년도인가 그랬죠. 반도체의 세일은 일단 질산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실제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 TKG 캠스는 질산의 강점을 보이는 회사고 이런 질산의 강점을 보이는 회사가 이런 질산 6공장에 대한 상업 생산을 개시를 했다. 그래가지고 연간 270만 톤 정도의 생산량을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TKG 캠스 같은 경우는 이런 질산 사업이 경기에 매행, 국내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와 자동차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지만 자동차 부분에서는 이제 작년보다는 조금 수요가 덜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금 그런 견해가 있죠. 반도체보다는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보다 올해 매출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TKG 캠스에서 매출이 오를지 말지를 보기 위해서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량과 자동차의 어떤 판매량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기 때문에 TKG 캠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주가를 주봉에서부터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TKG 캠스는 이제 최저점인 12,000원 부근을 찍고 3만 원 부근까지 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가격이 빠져주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지 부근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좀 여유롭게 잡자면 18,000원 부근이겠고 또 저항 부근이라고 하면은 23,000원 부근들이 있겠네요.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본다면 저항 부근이 이제 한 21,000원 부근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런 박스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평선들의 배열을 봤더니 23,000원과 21,000원에서 횡보세를 보이다가 다시 이제 이런 21,000원을 돌파하면서 지금 현재 가격 2만 원에 위치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평선들의 배열이 횡보를 하다가 점점 단기 이평선들이 하방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캔들도 현재 이평선들 위에 밑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여기서 조금 가격이 빠져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18,000원 근방에서는 조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등이 나와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는 살짝 뭐 눌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저점을 그렇게 낮춰주지 않는 그 바닥을 만들어주면은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은 나중에 생각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생각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에서 다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저점 19,000 부분에서 반등이 오고 20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로 상승을 못 하더라도 현재 부근에서 눌리더라도 2만 원 부근들은 조금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와주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2만 1,000원 부근에 매물대가 조금 쌓여 있죠. 이런 부분이 좀 여기서 이제 눌릴 수도 있는 경우 수가 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잘 다져준다면 하락하고 있던 이평선들이 다시 상방으로 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런 19,000원 부근들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TKG 캠스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와 주가의 변동사항을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기 때문에 TKG 캠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